샌프란시스코 속의 샌프란시스코는 골든게이트 브리지, 역사적인 케이블카, 그리고 차이나타운, 미션 디스트릭트, 헤이트 애쉬버리 같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아름다운 풍경과 활기찬 분위기를 즐깁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명소들 뒤에는 깊이 생각해볼 사회적 현실이 존재합니다. 바로 장기화된 노숙자 문제입니다. 매일 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의 인도, 자동차, 임시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도시에서 노숙자 문제가 존재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생활비를 자랑하는 도시 중 하나이기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높은 주거비용과 제한된 저렴한 주택 공급, 그리고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결합되어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2년 포인트 인 타임 조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는 약 7,754명의 노숙자가 있으며 이 중 4,000명 이상이 거리, 천막, 자동차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약 87만 5천 명의 인구를 가진 샌프란시스코는 전국에서 노숙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노숙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거처가 있는 노숙자, 긴급 지원 시설이나 임시 주거 프로그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거처가 없는 노숙자, 인도, 공원, 주차장 등 인간이 생활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에서 지내는 사람들, 텐더로인, 사우스 오브 마켓, 그리고 미션 디스트릭트 일부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에 세워진 천막과 노숙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부족을 반영하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정한 가정 환경이나 가정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거리를 선택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건강 문제나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정규직으로 일하지만 높은 생활비로 인해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일제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노숙자가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안정적인 삶과 불안정한 삶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야른지를 보여주며 특히 생활비가 높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일부 규정들이 노숙자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몇몇 시설은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을 정하거나 개인 소지품 반입을 제한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시설 이용을 꺼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반 입장이 제한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공동 거주 공간에서 도난이나 질병 감염의 위험을 걱정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비게이션 센터 같은 모델이 더욱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센터들은 단순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들이 커뮤니티 속에서 안정적인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노숙자들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도 겪습니다. 개인 공간의 부재, 안전에 대한 불안감, 심지어 우편물을 받을 주소가 없다는 사실조차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샤워, 세탁, 휴대폰 충전조차도 매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동 수단이 없어 직업 기회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숙박 지원을 넘어 포괄적인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노숙자들을 단순한 사회적 통계가 아닌 실제적인 필요를 가진 개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노숙자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와 달리 뉴욕은 임시 거주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덕분에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대신 지원센터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거리에서 보이는 노숙자의 수를 상당히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규정에 따라 충분한 거주 공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를 비교해보면 정책 접근 방식, 대중의 태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노숙자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약 6만 명 이상의 노숙자가 있으며 이들은 주로 스키드로우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마찬가지로
라도 심각한 저렴한 주택 부족 문제와 높은 비율의 무숙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도시 간 가장 큰 차이점은 지리적 특징과 행정 구조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훨씬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 지원 서비스의 조율과 운영이 더욱 어렵습니다. 시애틀 또한 주택 위기 문제를 겪고 있으며 거리의 천막촌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추운 비가 내리는 날씨는 노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마찬가지로 시애틀은 강력한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었지만 그에 따라 생활비 상승과 빈부격차 문제도 심화되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는 모두 높은 생활비와 저렴한 주택 부족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노숙자 문제의 주요 원인입니다. 각 도시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지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결국 경제정책과 전국적인 주택시장이 각 도시의 노숙자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지역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없이는 이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부터 연방 차원까지 포괄적인 해결책이 결합될 때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연민을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노숙자 천막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업과 거주민들은 환경위생, 공공안전 및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거 활동가들은 장기적인 해결책 없이 노숙자 천막촌을 철거하는 것은 단순히 노숙자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심리 지원 프로그램 강화, 고용 정책 개선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숙자들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여전히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는 긴급한 문제이면서도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과제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시장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원룸 아파트의 월세는 평균적으로 3,000에서 3,500달러에 달하며 이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저렴한 주택 공급이 극히 제한적이며 입주대기 명단이 길고 소득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택 건설 속도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요인들이 노숙자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공공주택과 비영리 주택 공급의 부족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일부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서 일정 비율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구 증가 및 주거 수요 증가 속도에 비해 건설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 결과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 주택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단기 계약직, 유연 근무제, 경기 침체의 영향을 쉽게 받는 업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들은 가장 먼저 해고되며 이에 따라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나 가족 내 어려움은 저축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들은 주거비, 의료비, 생필품 구매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며 재정적인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종종 안전을 위해 집을 떠나야 하지만 적절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노숙자가 될 위험이 큽니다. 새로운 거처를 찾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노숙자가 정신건강 문제나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적절한 의료 서비스 부족, 치료받지 못한 정신적 문제 등이 노숙 상태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만큼 강력하지 않으며 결국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질병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는 주택 우선 접근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이 정신건강치료, 직업교육 및 중독 상담과 같은 다른 필요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강조합니다. 과거의 모델은 노숙자가 주택을 제공받기 전에 먼저 중독 치료를 받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 접근 방식은 주거 제공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합니다. 안전한 거처가 있으면 그들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전통적인 보호소보다 유연하게 운영되는 다양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노숙자가 반려동물, 배우자 및 개인 소지품을 함께 가져올 수 있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에서는 서류 관리, 법률 상담 및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며 노숙자가 장기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 긴급 보호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사생활 보호가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노숙자들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에 달했을 때 시행된 루미 프로젝트는 주 및 지방 정부의 예산을 활용하여 감염 위험이 높은 노숙자들에게 호텔과 모텔 객실을 임대해 제공했습니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 중인 호니 프로젝트는 기존 숙박시설을 매입하여 장기 거주용 주택이나 임시거처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신규 건설을 기다릴 필요 없이 보다 신속하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많은 자금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정책 변화 중 하나는 유권자들이 시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법안은 연 매출 5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매년 수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택, 보호소, 정신건강 서비스 및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이 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실질적인 주거 솔루션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자금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에 앞서 수천 명의 무주택자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여행 콘텐츠가 유익하고 시야를 넓혀준다고 느끼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댓글 및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노숙 문제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아름다운 문화와 경치를 소개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여행과 지역사회의 현실이 교차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노숙자 문제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주택 정책을 개선하여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에서 저소득층 주택 비율을 더 높이도록 요구합니다. 불필요한 행정적 장벽을 제거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설 속도를 높입니다. 연방 및 주 정부 예산을 확대하여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공공주택 개발 및 지속 가능한 주거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용되지 않는 건물, 예를 들어 손님이 적은 호텔, 오래된 사무실, 또는 폐쇄된 쇼핑센터 등을 개조하여 임시 또는 장기 거주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프로젝트 홈키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현재 규모로는 증가하는 노숙자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노숙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정신건강관리, 우울증, 불안 및 심각한 심리적 문제 치료 지원,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합니다. 법률 지원, 퇴거 명령, 전과 기록, 양육권 문제 등을 해결하여 사회에 다시 적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 및 지역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프로포지션 C 기금이 이러한 분야를 지원할 수 있지만,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대형 IT 기업과 대기업들은 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책임도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자선기금이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더 많은 기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와 기업협회들은 종종 저렴한 주택 규제에 반대하지만, 노숙자 비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심각한 노숙자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요인들의 결과입니다. 높은 주택 가격, 부족한 저렴한 주택 공급, 그리고 개인적인 불행한 사건들이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도 희망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우징 퍼스트 프로그램과 프로포지션 C 기금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노숙자들의 즉각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 정부, 기업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해결책 실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프로포지션 C 기금을 보다 신속하게 활용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원센터를 건설하고 저렴한 주택을 더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홈키를 통해 버려진 건물을 개조하여 노숙자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회적 배경을 깊이 이해하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행객이든 현지 주민이든 길거리에서 텐트촌을 마주하거나 노숙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훌륭한 여행 다큐멘터리는 화려한 풍경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가장 취약한 계층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분명히 조명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마철로와 번영하는 경제를 가진 도시일 수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에서 찍은 멋진 사진뿐만 아니라 모든 여행객과 시민이 이 도시를 떠날 때 더욱 깊은 이해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곳의 상반된 현실과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 말입니다.